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연소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냐면, 요 최소 발화 에너지 있죠? 네, 최소 발화 에너지. 여기 갔을 때 이제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 이제 난류의 강도가 커질수록 MI는 커진다. 소염거리 내에서 MI는 최대가 된다. 자, 이 두 가지는 MIE에만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MI라는 게 여러분들이 최소 발화 에너지라는 게 약간 실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이해가 쉬운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난류의 강도가 커진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난류의 강도가 커지면 일반적인 연소 조건이나 또는 이제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에 가보면 이건 위험해지는 조건이 맞거든요. 아니 그럼 난류의 강도가 커지면 MI는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MI가 작아져야 거기서 이제 불이 붙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제 난류의 강도가 커질수록 MI는 커진다는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실험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험하는 조건을 난류의 강도가 커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바람이 많이 분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실험 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실험하는 조건에서 이제 난류의 강도가 커진다라는 건 바람이 빨리 분다라는 바람이 많이 분다 또는 이제 안에 있는 기체가 여러분들 옆으로 이제 열이 빨리 흩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옆쪽으로 흘러나가는 열이 많기 때문에 MI가 오히려 커지고 이 소염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실험 데이터거든요. 어떤 뭐 간극과 간극 사이에 여기다가 이제 내가 불을 붙였을 때 여기 불꽃이 붙지 않는 우리 최소거리를 우리가 이제 소염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화나 이런 추가 문제 쪽에서 추가 내용 쪽에서 조금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MI에만 해당되는 조건이 하셨죠.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연소라던가 또는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에서는 얘가 작아집니다 하셨죠. 근데 이게 커진다. 그리고 소염거리라는 것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정확한 조건을 주고 MI에 대한 값이다 라고 했을 땐 이 두 개가 맞다라는 거 아셨죠? 색깔리지 말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공부하느라 여러분들 힘드시죠? 요즘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카페에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핸드폰으로도 여러분들 저한테 카톡으로 상담 주시는 분도 많고 이제 작년 시험이 워낙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점이 5월인데 조금 이제 멘탈을 좀 잡고 계시다가 내가 작년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버려서 예상이 안 되는 포인트에서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시작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아셨죠? 지금이라도 지금 시작해도 늦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하시던 게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올해 커리에 맞춰서 열심히 해 드릴 테니까 작년에 올해 시험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죠? 초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8번째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방출 속도. 오늘 진도는 여기서부터 나갈 거예요. 열 방출 속도. 지난 시간에 연소 속도와 화염 속도라는 걸 제가 마무리하면서 문제를 이제 내용을 끝내드렸던 것 같으니까요. 그럼 열 방출 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방출 속도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아직은 기출이 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얘를 영어로 HRR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어떤 가연물이 있을 때 열이 방출되는 속도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가연물 또는 어떤 연료가 있을 때 그죠? 가연물 또는 연료가 있을 때 아니 거기에서 열이 얼마나 빠르게 바깥쪽으로 나오는지를 표현하는 값을 뭐라고 얘기한대요? 열 방출 속도라고 얘기한답니다. 그죠? 일단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올해 제가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문제 있죠? 자격증 문제 같은 걸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오려고요. 아셨죠? 뭐 위험물, 기능사 문제라던가 또는 이제 소방설비 기사, 뭐 소방시설 관리사 이런 문제는 제가 그냥 특강 형식으로 프린트 형태로 제가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감식평가 기사 문제도 일부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패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한 번 정도 그냥 체크 정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자격증 시험에서 잘 나와요. HRR이. 저는 충분히 우리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 방출 속도 HRR은 자 여기 보시면 킬로와트 단위로 나온대요. 근데 와트가 의미하는 바가 얘거든요. 줄 퍼세크 일반적으로. 그럼 줄 퍼세크니까 줄이라는 게 이제 앞에 우리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단위처럼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이제 열이죠. 얘는 시간이죠. 아, 시간당 방출되는 어떤 열의 양, 얘를 우리가 열 방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대. 연소 속도. 그죠? 그러니까 연소 속도가 바로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면적당, 시간당, 그죠? 날아가는 가연물의 양. 그러니까 소비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소비되는 어떤 가연물의 양 킬로그램. 그리고 밑에 갔을 때 여기 시간과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면적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연소 속도라는 게 들어가십니다. 연소 속도. 그래서 요건 문제에서 줄 거예요. 몇 메타제곱당 몇 초당 몇 킬로가 타는지 연소 속도를 줄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연소 속도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연소열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소 시에 거기서 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킬로줄 퍼 킬로그램. 1kg 탈 때 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가연물에서, 그리고 그 가연물이 얼마나 탔는지, 그죠? 그래서 얘 세 개를 다 곱한대요. 그럼 킬로그램에 메타제곱. 연소열도 줄 거예요. 왜냐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하 면적도 주겠죠. 메타제곱. 그럼 얘네들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럼 위에 뭐가 들어와요? 킬로줄이 들어오고 아래 세크.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줄 퍼 세크가 제가 와트라 그랬죠? 근데 앞에 킬로가 있으니까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이 세 개는 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일 문제에서 효율까지 준다. 연소 효율까지 준다. 그럼 여기 뒤에다가 곱해주시면 돼. 예를 들어 50%만 방출이 됐다. 효율이. 그럼 0.5를 곱해주시면 되고 70%다. 0.7을 곱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 많이 여러분들 제가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두 번째, HRR의 특성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HRR, 열 방출 속도의 크기는 연소 속도, 당연히 중요하죠. 연소열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소 속도가 빨라지면 열 방출 속도도 빨라질 거고, 연소열이 빨라지면 열 방출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중요한 값이다. 연료지배형은 그 실에 얘가 없는 거야. HRR에, 그죠? HRR이 화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 배워요. 연료지배는. 환기지배는 산소량이 모자란 거고, 연료지배는 가연물의 양이 모자란 거예요. HRR의 영향 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HRR, 요 열 방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연소열, 연소 속도, 연소 효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연소열이 증가할수록 HRR도 증가한대. 그치? 그 연소열은 우리가 연소시에 나오는 열이죠. 그죠? 증가할수록 연소시에 나오는 열이 많으니까 열 방출 속도로 빨라질 수밖에 없고. 연소 속도가 증가하면 HRR도 증가하죠. 당연히. 당연히 덩달아 여러분들 증가하게 되는 거고. 왜냐면 연소 속도가 빠르니까. 그죠? 연소열이 크니까 당연히 HRR은 커질 수밖에 없죠. 연소효율. 연소율이 증가한다는 건 예를 들어 뭐 50%다? 그럼 50%가 열로 실제로 나온다라는 거니까요. 70%면 70%가 열로 실제로 나온다라는 거니까 효율이 증가할수록 HRR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말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자, 다음 열 관성. 물질에 열 전달이 됐을 때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이다. 이게 시험 문제 아직 나온 적 없는데 충분히 열 관성이 뭔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열 관성이 크면 변화가 잘 되지 않는 애. 열 관성이 작으면 변화가 쉬운 애.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뭐냐. 아침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이제 대구 같은 데 내려갈 때는 집에서 한 5시쯤 나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KTX 타고 대구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월요일이 진짜 피곤한 날이고 화요일, 오늘은 이제 그나마 조금 스튜디오, 집 앞에 있는 스튜디오에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8시쯤 일어나거든요. 8시쯤. 근데도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딸내미 둘이랑 자요. 제가 보통. 요즘 아빠 껌딱지가 돼가지고 엄마랑 안 잔대. 그래서 아빠랑 이제 셋을 둘이 이렇게 끼고 자는데 저 아침에 일어나니까 셋 다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다니까요. 내 편안한 상태를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 처음 상태, 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 그래요?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내 지금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나 그냥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어. 공부하고 싶으면 계속 그거는 좀 아닌가요? 공부할 때는 계속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 그지? 일단 누워있으면 한 번 누우면 계속 누워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크다라는 건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얘는 변화가 잘 되는 애고, 그치? 그래서 열 관성이 크면 왜 여러분들 변화시키기가 힘드냐면 얘가 좀 크대요. 방열. 바깥쪽으로 나가는 열이. 그래서 열 축적이 쉽지 않고 발화 시간이 길다. 그럼 소방에서 열 관성을 어떻게 활용하냐?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그 마감 재료 같은 걸 열 관성이 큰 애를 여러분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열 관성이 큰 애를 사용하게 되면은 온도가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 변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서서히 올라요.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꺼운 재료의 발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다. 그래서 관성이 뭔지 정의 꼭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열 용량. 이건 앞에서 했죠. 우리 비열하고 똑같이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값.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그람, 무게가 포함이 되면 걔가 비열이 되는 거고 무게가 없으면 열 용량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소방에서 열 용량 활용은 소화약제를 선택 시 열 용량이 큰 소화약제를 사용을 해야 소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열 용량이 큰 게 대표적으로 이제 물 소화약제가 있더라. 그래서 물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소화 효과가 되게 우수하죠. 그죠? 열용량이 작은 물질은 연소가 되기 쉽다. 또는 비열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런 건 잘 보셔야 돼. 아셨죠?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헤드 가멸부의 열용량을 작게 하여 감지 시간을 단축시킨다.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멸부라는 곳이 있죠. 그 여기 불이 나면은 얘가 열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파스락하고 깨지겠죠, 결국은. 그죠? 그럼 얘가 열용량이 작은 애로 하면 얘가 빨리 깨지겠죠. 그래서 감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대요. 그런 개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연료속, 면적당 통과하는 열의 양, 와트 퍼 메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열전달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료속은 뒤쪽에 이제 복사 연료속 같은 거 구하는 거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열 확산율, 고체 열전도에서 열을 받지 않는 다른 면까지 온도가 전달되는 비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열이 갔는데 요 불이 직접 닿는 면에는 열이 10 정도 갔대요. 근데 여기 불이 직접 닿지 않는 요 반대편 있죠. 여기에 열이 5가 나왔대. 그럼 얘는 열 확산율이 50% 정도인 거예요. 50% 정도 열이 확산된 거니까. 그래서 열 확산율이라는 건 고체 열전도, 보통 이게 고체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열전도에서 열을 받지 않는 다른 면까지 몇 프로가 전달되는지를 열 확산율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열 확산율이 높은 고체일수록 열 전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열 확산율이 높은 고체라는 건 옆으로 잘 넘겨준다라는 거니까 확산을 잘 시키는 거죠. 소방에서 열 확산율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연소 확대 방지 및 실내 마감재를 선정할 때 이 열 확산을 그 실내에 어떻게 보면 실내에 국한돼서 하려면 열 확산율이 굳이 높을 필요가 없겠죠. 마감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는 이제 우리가 열 축적이 너무 잘 되지 않게 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싶으면 열 확산율을 좀 큰 재료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료를 활용할 때 우리가 열 확산율이라는 걸 활용을 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또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8번부터 12번까지 열 확산율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어이 뭐야 이거. 자, 당황하지 말고. 제가 선을 건드렸네요. 갑자기 껌뻑해가지고 제 정신 상태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끔 요즘 약간 멍 때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운전하다가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큰일 나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요즘 해이해져가지고 저도 해이해졌어요. 지금 저도 지금 마음을 지금 다 잡아야 되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썸머리에 가보면 이제 연소 조건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잘 보셔야 돼. 근데 어차피 썸머리의 개념이 이런 것들이죠. 뭐 인화점,
연소점, 뭐 발화점, 뭐 인화점, 그죠? 읽어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넣어놓은 거야. 정리하기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별론가요?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화점에 대한 정의, 연소점에 대한 정의, 발화점에 대한 정의 잘 보시고 요거. 그래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도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관계는 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다. 그래서 인화점 정의, 연소점 정의, 발화점 정의. 점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제가 구분해놨죠. 연소범위 연소 한계곡선 제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순수물질 연소범위 외우셨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위험도라던가 연소범위 영향요소까지. 르샤틀리의 법칙 잘 보시고요. 그죠? CST라던가 또는 MOC 이런 것들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맞죠? 그리고 연소 속도까지 오늘 했던 뭐 화염 속도라던가 열 방출 속도, 열 관성, 열 용량, 열 유속, 열 확산율.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 번 더 활용을 좀 해보셔서 우리가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혼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뒤쪽에 가보면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문제들이 있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럼 증기가 연소범위 하한계에 이르러 점화되는 최저 온도, 그죠? 최초로 점화되는 최저 온도, 그리고 하한계에 이르렀대. 하한계니까 이제 최초로 불이 붙는, 그죠? 최저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얘는 모든 증기가 타는 증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증기만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자체 열만으로 착화한다? 이거는 뭐예요? 발화점. 발생한 화염이 지속적으로 연소한다? 연소점. 맞습니까?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고 1번밖에 없죠. 옳은 게. 2번.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액체 가연물의 인화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연소 하한계에 도달하여 점화되는 최저 온도이다. 맞죠? 그래서 인화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연소 하한계가 낮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 액체 가연물의 연소점은 점화된 이후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 온도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소점에 대한 문제라던가 또는 인화점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정확한 정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파라핀기 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 탄화수소가 적을수록, 탄소수가 적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아니라 그랬죠? 많을수록.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일 때 얘가 많을수록이라는 것도 있고, 뭐 탄소세 길이가 길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이런 것들,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죠? 3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A가 뭐예요? 인화점이네요. 외부 에너지에 의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맞죠? 2번. 물질적 조건과 물질적 조건이 뭐예요? 우리 요 농도죠. 농도. 에너지 조건. 요건 뭐예요? 온도. 온도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열에 대한 거죠. 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만나기 시작하는 교점이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맞습니까? 얘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농도죠. 농도. 그죠? 그리고 여기가 온도 포인트. 요게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화학양론 조성비에서 최저 연소 온도. 여러분들 우리가 화학양론 조성비는 요 정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 온도를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요거 3번이죠. 3번.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기체를 형성했을 때 연소 범위가 가장 넓. 이거는 여러분들이 1초 만에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세틸렌. 뭐 1초보단 더 걸릴 수 있어도 가연성 가스 중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을 매프부 지금 구분을 하는 거네요. 그럼 당연히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신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메탄이고. 그래서 아래다가 이거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각자 한번 구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고 하한계로 나눠주면 나온다 그랬죠. 그죠? 6번. 다음 중 연소가스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했을 때 이게 일산화탄소냐 이氧화탄소냐 또는 아세틸렌이냐 수소냐 줬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氧화탄소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걸 순서대로 또 암기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2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7번 메틸알코올의 MOC를 구하시오. 그죠? 그럼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상한계와 상하한 폭을 줬으니까 우리는 하한계가 7%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여기다가 이제 얘를 곱해주면 되네요. 근데 이 산소 농도는 완전 연소 시의 산소 농도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1.5몰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몇 프로가 나와요? 10.5%. 8번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하한계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상한계라고 했네요.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되는 필요한 임계산소 농도, 완전 연소 반응식의 산소 몰수,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최소산소 농도는 프로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이라 그래요? 하한계를 2.1. 그죠? 그리고 필요한 산소 농도 같은 경우는 5죠, 5. 그 얘가 몇 프로가 나와요? 10.5. 그죠? 9번. MI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높으면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MI는 감소한다. 압력이 높으면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최소 발화 에너지 감소한다. 농도가 짙고 발열량이 크면 그죠? 산소 분압이 높아질 때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높다라는 건 산소 분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소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감소하죠. 가연 물질에서 열 전도율이 높아질 때 높아질 때가 아니고 높아질 때는 얘가 잘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열 전도율이 높아졌으니까 증가하겠죠. 감소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문제가.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 가연물의 종류 중요하죠. 촉매 존재 유무와 농도, 공기 중 산소량, 가연불과 산화제의 당량비, 혼합비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연성 혼합기에 최소 발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압력이 상승하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열 전도율이 낮아지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그죠? 방금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CST 부근에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최소가 된다. 오케이. 자, 12번. 가연성 액체 연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연성 액체 연소와 관련된 온도는 발화점, 연소점, 인하점 순으로 높다. 순으로 높다니까 얘가 제일 크다라는 거죠. A가 제일 크고 B, C. 인하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 자, 이거를 나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식용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용유는 재점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해요. 냉각.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아셨죠? 이거 나중에 식용유 특징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인화점과 연소점의 차이는 외부 점화원을 제거했을 때 지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며 열 생성률이 손실률보다 크면 생성이 많이 되는 거니까 연소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그죠? 13번. 가연물의 발화 온도와 발화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점화원에 의해서 가연물이 발화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잠깐만요. 발화점이죠? 그러면 점화원에 의해서가 아니네. 그지? 점화원이 없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발화점보단 약간 인화점에 가까운 거죠. 인화점. 2번은요. 네, 요게 이제 연소점이죠. 점화원은 처음에 있었는데, 점화원이 처음에 있었는데 걔를 내가 떼더라도 혼자임으로 계속 이제 지속되는 최저 온도. 가연물의 최소 발화 에너지가 클수록이 아니고 작을수록이죠. 그죠? 연소점은 발화점보다 낮죠. 제가 인연발화 순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옳은 건 2번이다. 14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ABC 중에 위험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그죠? 그럼 하한계분의 연소범위, 하한계분의 연소범위, 하한계분의 연소범위 해서 지금 높은 거, 낮은 거에서 높은 순서죠? 그럼 A, B, C 이렇게 가면 되네. 그치? 하실 수 있죠? 르샤틀리에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연습 꼭 해보셔야 돼. 그래서 르샤틀리엔 일단 중요한 게 위에
전체 농도 20 더하기 40 더하기 40, 100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L분의 V. 1번 가스, 2번 가스, B가스죠, B가스. 그리고 C가스. 됐습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9%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16번.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에테인이 완전 연소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 때 이런 문제를 많이 낸 이유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존스식도 우리 연습했었죠, 그죠? 그럼 에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CST라는 걸 구했을 때, 왜냐면 이 존스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하한계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꼭 얘가 꼭 있어야 돼, 얘. 그러니까 CST를 못 구하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연연공이죠, 연연공. 여기 위에가 1. 공기 같은 경우는, 공기는 내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얘. 산소를, 그렇지. 맞습니까? 그럼 3.5를 얘로 나눠주는 거죠. 맞죠? 그리고 곱하기 100. 얘가 나오죠? 맞습니까? CST가 얘가 나오죠. 5.66.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얘 구하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35죠. 그죠? 그러니까 35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100을 곱해주면 결국 이걸 구하는 거죠, 우리는.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가 21, 140이 되고. 맞죠? 그리고 여기 한 5, 6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6, 126. 그죠? 그럼 여기가 또 6.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계속 66 이렇게 나올 거야. 계속 여기 6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16.66이라는 거고. 6. 그럼 여기 했을 때 17.66. 그죠? 1 더하기 16.6666이니까. 그리고 위쪽에 이제 100이 올라가니까 100이 되는 거네. 이걸 계산하면 5.6% 정도 나온다고요. 이걸 계산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이제 존스 공식에 의해서 곱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한 3.1% 정도 나옵니다. 아셨죠? 3.1. 됐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위험도 값이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우고 있어도 되는데 외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험도를 각각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연소 범위를 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소 범위를 다 넣어서 요거를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걸 다 골라보면 요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꼭 혼자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16번, 17번 이런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1분 안에 풀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막 소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죠?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못 풀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뿐이지. 됐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꼭 해보시고, 아, 쌤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제가 욕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욕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욕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알려드리니까 꼭 물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챕터 5로 갑니다. 이제 연소 생성물입니다. 자, 우리가 연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연소에 대해서 배웠을 때 연소시에 나오는 어떤 생성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가연물이 탔대요. 그럼 탔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어떤 게 있냐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가스, 연기, 열, 불꽃.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사람한테 위험한 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연기 안에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연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그 안에 독성가스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흡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가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소가스를 우리가 독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허용농도라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허용농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수치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TLV 수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LC50 수치라는 게 있어요. TLV와 뭐요? LC50. 자, TLV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이라는 수치, 허용 농도가 200보다 작으면 걔를 독성이라고 얘기하고요. 1ppm보다 작으면 맹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수치는 알고 계세요. 요 기준은. 그래서 이게 200까지 허용되는 가스와 1밖에 허용이 안 되는 가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성 허용 농도가 높은 애가 오히려 더 안전한 애고요. 낮은 애는 그만큼 적게 허용되는 애니까 독성이 되게 센 애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200과 1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거, 요거 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LC50이라는 수치도 있는데 LC50 수치는 5000에 200이거든요. 똑같은 허용농도라는 수치예요. 아셨죠? 허용농도라는 수치인데 얘도 독성과 맹독성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방에서는 얘밖에 사용 안 해요. 근데 이 TLV와 LC50 수치의 차이점은 뭐냐? TLV는 우리가 보통 사람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값이고 허용농도를, LC50 수치는 흰 쥐 있죠? 실험용 쥐, 그 눈 빨간 쥐, 그 쥐를 가지고 실험한 수치인데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다른 가스 쪽에선 LC50 수치도 많이 쓰지만 소방은 아직까지 TLV를 여러분들 쓰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참고에 제가 TLV가 뭐고 LC50이 뭔지 넣어놨고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라는 걸 얘기한대요. 네, 100만 분의 1 읽어보시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 암기를 깔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연물이 탔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우리가 연소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소가스 종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가스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가스 이름이 일산화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일산화탄소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기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럼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허용 농도값부터 암기를 해야 돼. 몇이래요? 50ppm이래. 그러니까 얘는 200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TLV로 표현한다 그랬죠? 얘는 맹독까지는 아니지만 독성이네요.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죠. CO는 불완전 연소시 나오고 산소 부족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의 가장 큰 원인이 산소 부족이라 그랬고, 그 불완전 연소시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가스가 이름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일산화탄소. 공기보다 가볍죠. 왜냐하면 CO는 분자량이 28이거든요. 얘가 12, 16이니까. 그죠? 살짝 가볍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잘 보세요. 무색, 무취, 유독. 유독이다, 유독. 독이 있다. 비중이라는 건 이제 증기 비중 얘기하는 거예요. 하셨죠? 자, 그리고 인체 내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헤모글로빈이라는 애와 결합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한대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질식을 한다. 결합해서 질식 우려를 얘기한다. 그럼 무조건 일산화탄소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만나야 되는데 산소를 떨어뜨리고 일산화탄소와 만나게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산화탄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의 결합력에 비해 200배 이상 강하다라고 되어 있고 염소화 작용 시 포스겐을 생성한대. 포스겐. 그래서 포스겐이라는 건 맹독성 물질입니다. 뒤에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일산화탄소가 20이 있으면 정상, 50 허용, 50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이런 실신, 사망, 뭐 두통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위에 있는 특징을 조금 잘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비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예전에 가보면. 이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5000이니까 얘는 솔직히 말하면 독성가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맹독성도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200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치? 요거 잘 보세요. 그래도 위험한 이유가 있겠죠. 공기보다 무겁다. CO2는 분자량이 44죠. 그죠? 그러니까 29로 나눠주면 무색 무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겁다 보니까 위에서 깔아내린다.
깔아내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있을 때 공기가 계속 줄어드니까 사람이 질식의 우려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는 독성보다는 약간 질식의 우려가 너무 큰 가스예요. 질식우려. 그죠? 그리고 불연성 물질이에요. 오케이. 완전 연소시 발생한데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죠? 이렇게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소화약제로 사용을 한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지연성도 없다. 남을 돕는 기능도 없다. 그러니까 있어도 괜찮다. 조금 있어도. 자체적인 독성은 없어요. 대신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요. 호흡 속도를 증가시킨다. 질식이 계속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스가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 왜냐하면 숨이 가빠지니까요. 그죠? 숨이 가빠지니까. 이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 아셨습니까? 네, 두 개 비교해서 꼭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 풀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요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읽어보세요. 3%일 때 4%일 때 나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거 지워주십시오. 이게 퍼센트인데 ppm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퍼센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다음에 가보면 이산화황이라는 게 나와요. SO2. 그죠? 아황산가스죠. 자, 허용 농도는 5래요. 5. 맞습니까? 자, 황이 함유된 물질이 탔을 때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중에 하나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황이 함유된 물질이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다. 그래서 황이 함유된 물질 중에 대표적인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물, 화합물이 완전 연소 시에 지금 나오는 이산화황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만일 이게 불완전 연소잖아요. 황이 함유된 유기화합물이 불완전 연소하면은 아래 황화수소라는 게 나옵니다.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황이 함유된 물질은 뭐 털이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고무, 목재, 그죠? 고무나 목재 이런 것들이 연소 시에 화재 시 발생하며 무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진 유독성 기체다. 허용 농도가 5밖에 안 되잖아요. 허용 농도도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들. 눈이나 호흡기 계통의 자극성 점막을 상하게 한다. 됐습니까? 이런 거 특징으로 알고 계십시오. 특징으로. 다음, 황화수소. 황화수소. 이 황화수소는 허용 농도가 10이에요. 그죠? 근데 방금 그랬죠. 제가 황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한다.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는 위에 이산화황.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달걀 썩은 내가 난대. 이게 진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 그래서 냄새가 진짜 안 좋아. 후각마비시킨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방구탄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그 방구탄 냄새가 이랬어. 달걀 썩은 내. 그냥 안 좋은 냄새예요. 집에서 한번 썩혀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냄새가 딱히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방구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방구 냄새가 나요. 누르면 얘가 이제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요. 그러더니 갑자기 퍽 터져요. 그럼 그 안에서 진짜 맡았을 때 와씨 이게 뭐야?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걸 문방구에서 파니까 애들이 그거를 얼마나 사겠어. 특히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뭐 중학생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거를 사서 남의 집에 던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로. 이 방구탄 이 나오고 너무 유행이 되니까 이제 장미탄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거든. 근데 조금 나오다가 없어졌습니다. 매스컴도 타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산화황이랑 황화수소는 좀 같이 보시면 좋아요, 두 개를. 자, 다음 시아나수소, 사이아나수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청산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자, 허용 농도가 10짜리네요, 그죠?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합성수질이나 동물 털이 불완전 연소 시에 조금 나올 수 있대요. 대신에 여기 뒤에 가보면 나이론, 직물류, 목재, 종이, 우레탄, 이런 우레탄 좀 잘 보세요. 우레탄. 이런 것들이 탈 때 나올 수 있고
디귿은 읽어보세요. 시아노화합물이 물 또는 산과 반응했을 때 발생한다. 인체에 대량 흡입했을 때 요거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도.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돼서 질식이 유발되는 가스였고, 그죠? 여섯 번째,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허용 농도가 25래요. 외워두셔야 돼. 질소화합물인 열경화성 수지, 나일론,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등이 발생한다. 그죠? 요것할 때 발생한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앞에 가보면 이런 거 질소화합물인 열경화성 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악취가 나는 무색 기체로 눈, 코, 인후, 폐를 자극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산업용 냉동시설 냉매로 사용한다. 그래서 냉동창고나 냉장창고 화재 시에 많이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아나수소가 청산가스라는 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보면 이제 아크릴로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아크릴로레인부터 해서 뒤쪽에 연기 그리고 굴뚝 효과 이런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문제로 나중에 또 만나실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이 가스가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아크릴로레인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더운데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